네, 안녕하세요. 청주 문화산업진흥재단 문화도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희입니다. 오늘 의정부에 오기까지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욱 똘똘 뭉친다고 하죠. 근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에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하니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대구로 몰려왔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는 사람들, 건물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상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심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이런 따뜻한 손길들이요.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이렇듯 공동체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고요. 또한 행동하는 에너지를 생성시킵니다. 최근 청주시도 이러한 공동체의 힘을 보여줬는데요.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가 아니라요.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함께 만나는 경험을 했고 함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문화도시를 준비하기 전에 청주시는요.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한 사람과 그리고 관주도의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고요. 또한 단기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사업들이 추진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참여는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에는 굉장히 힘든 도시였는데요. 청주가 문화도시를 준비한다고 할 때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이 청주는 문화도시가 되게 어렵다 하니 준비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문화도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화도시는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청사진으로 누구나 말할 권리가 요구되고 사회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청주는 문화도시가 되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추진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해오던 정책 결정을요. 네트워크로 바꾸고 그리고 관주도의 공급 체계를 협력 체계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시민은 이 도시를 살아가는 주인이자 문화 생산자이며 문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청주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인데요. 청주 문화도시 거버넌스는요. 한마디로 살기 좋은 도시를 같이 만들어가는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와 협력, 네트워크가 강조되었는데요. 그동안의 행정에서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공급해오던 방식을요. 행정과 시민 워킹그룹 등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동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각각의 주체자들의 역할을 살펴보면요. 시민은 문화 생산자이자 주차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워킹그룹은 현장의 지휘자이자 방향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은 이러한 현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촉진자이자 지원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거버넌스는 이 세 개 주체 그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 되는데요. 역시나 거버넌스의 핵심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전략을 세운 건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바로 시민들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네트워크를 확대시키고 시민들의 주체성을 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각각 전략별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 플랫폼 구축입니다. 청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바로 문화 10만인 클럽 사업입니다. 문화 10만인 클럽은요, 문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으로 여기서의 10만은 향후 청주 시민 100만의 10%인 10만과 지역의 문화예술을 연간 10만 원 이상 소비하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해온 문화 10만인 클럽 회원들은요, 현재 4만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요? 먼저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요. 문자로 제공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참여와 후기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제안은요. 찬연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 보다 나은 시민 중심의 사업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문화 10만인 클럽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문화 소비는 과연 늘었을까요? 네, 2018년
2017년도 조사한 결과요. 응답자 중 85.2%가 문화 소비가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의 예술단체들과 예술인들에게는요.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다음은 이들은 또한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을요. 영상과 사진 등 콘텐츠로 제작을 해서 자신들만의 온라인 플랫폼에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연결망을 형성해 가게 되고요. 또한 문화도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 또한 합니다. 다음은 일면주 문화 10만인 클럽들이 가장 기다리는 문화 다이어리인데요. 청주시는 지역의 문화 공간과 사랑을 담은 문화 다이어리를 매년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이런 문화 다이어리를 수령한 10만인 클럽 회원들은요. 본인들의 문화 활동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록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가치를 발굴해내게 되고 결국에는 문화 시민으로 성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문화 10만인 클럽 회원들은요. 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018년 문화 10만인 페스타입니다. 축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모집을 했고요. 시민들이 원하는 축제를 제안받았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제안을 반영해서 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시민 만족도 100%, 축제 필요성 100%, 재참여율 100%라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축제를 개최한 것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러한 축제를 누가 기획하고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요. 무려 응답자 중 69.8%가요. 시민과 지역단체, 기획자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에 시민들도요. 거버넌스라는 것, 그 협력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청주시가 4년간 총 382회의 시민 모임을 가졌고요. 이 모임에는 총 1,53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7년은 청주시가 문화도시 정책 과제를 도출해내는 연도로요. 가장 많은 시민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의 운영된 테이블을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녹색청주협의회는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으로요. 여기서 문화분과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리더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 살롱과 지역의 유관기관 단체들과 함께하는 도시락 토크, 그리고 워킹그룹들의 공유 테이블, 청년 워커스들의 네트워크 모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네트워크 모임 또한 시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 사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테이블에서 나온 이야기들은요. 연간 3회 정도 진행이 되는 포럼의 자리에서 공론화되어지고요. 이러한 것은 결국에 모두를 위한 문화 정책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각각의 그 테이블별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락 토크는 지역의 그 단체 기관들과 함께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총 4년간 21개 단체와 도시락 토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시사업과 문화도시사업이 결합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두 가지 좀 사례를 살펴보자면 먼저 충북여성재단의 기록 양성 과정을 수료한 중년의 여성들이요. 지난 한 해 기록가치 발굴 사업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 도시상생 포럼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픽션입니다. 소셜픽션은 내가 살고 싶은 청주를 위한 엉뚱한 상상을 하는 자리로요. 2017년 한 해 동안 총 5회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시니어층 등 그 누구 하나 소외됨이 없이 내가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도시 정책 과제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살롱입니다. 시민살롱은 시민들 스스로가 마을의 이슈를 발굴하고요. 해결책을 논의하고 그것을 사업화하는 자리입니다. 무려 4년간 342회의 모임을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시민들의 모임은 결국 단절된 사회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청주가 매년마다 각각의 운영 방식을 좀 다르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먼저 2017년은 커뮤니티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2018년도는 작은 도서관을 거쳐
접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발굴됐던 시기로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 모임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럼입니다. 포럼은 워킹그룹과 행정, 전문가,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고요. 이 또한 매년마다의 각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을 했는데요. 2016년은 문화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의 자리를 가졌고요. 2017년은 청주 문화도시 비전과 과제를 도출해내는 자리로 가졌습니다. 또한 2018년도는 문화도시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자리로 가졌고 2019년은 기록문화 창의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요, 청소년들은 지역 스토리텔링 모임을 가졌고 청년들은 지역 축제를 기획하는 모임을 가졌으며 또한 활동가들은 공동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 각각 단위 사업에서도요, 주민들의 모임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결과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각 주체들마다 진행이 되었던 네트워크 모임 중에서도요, 유독 청년들의 모임이 가장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영구 대표님? 네, 바로 명확한 주제와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바로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미와 흥미를 느꼈고요. 또 다른 공동의 관심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민들의 네트워크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명확한 주제와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민들의 주체성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체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시민들의 의견이 현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삶과 가장 밀접한 주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요, 바로 지역의 갈등을 문화예술로 해결하자는 것이었는데요. 무려 3년간 22개의 사업들이 제안이 되었고요. 이러한 사업들은 시민들 스스로가 기획하고 실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먼저 하비디 바비디부는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요, 취미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파자마 런닝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이라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렇듯 저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회의 문제를요, 바로 문화예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시민들은요, 문화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요, 예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청주가 기록문화 창의도시라는 비전 아래요,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무려 작년 한 해 동안 7개의 사업들이 제안이 되었고요. 마을의 기록물의 기준을 마련하고 청년들은 곧 잊혀져갈 어르신들의 기억을 기록했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기록들은요, 미래의 우리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살아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요, 얻어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문화를 도시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또한 주체성과 주인의식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인 공동체에서 성숙되게 되고요. 발전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워킹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워킹그룹,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은요, 사실은 참여자가 아니라 문화 정책을 설계해가는 우리들의 동반자이자 현장의 지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요, 이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주시도 지난 예비사업 기간 중에요, 청년 6개 단체와 기록 특화 발굴 사업을 추진한 11개 단체, 총 17개 단체가 문화도시 예비사업 워킹그룹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청년 워킹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3년간 문화특화 지역 조성 사업을 통해서 양성되고 발굴된 120명을 대상으로요, 토론회 3회를 진행하였고, 거기서 14명이 문화예술 단체 정점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청년문화공간 느티를 운영하고요, 청년 네트워크 모임을 무려 30여 회 이상
진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문화도시 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했고요. 또한 전국 활동과 교류를 통해서 청주 활동가를 진단하고 문화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재현하였습니다. 또한 또 다른 청년 워킹그룹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의 이러한 모임에는요, 청년들이 조금 더 진솔한 모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정에는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네, 매년 대표를 선출해서요, 지역에 있는 문화활동가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지역에 있는 청년 대표는요, 직접 활동가들을 만나고 회의를 주재해서 의견을 모아 행정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요, 오해와 갈등 당연히 있었습니다. 전략적 논리와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행정과 감각적 경험과 최신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면 다름에서 오는 충돌과 구조적인 것에서 오는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바로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행정에 대한 비판의 내용입니다. 보자면은 청년들은요, 자율성을 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용역사가 아니라 주체자로 서고 싶다. 또한 우리의 아이디어와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정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청주시가 정한 원칙은요, 바로 8길 원칙입니다. 창작 활동을 존중하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 즉 이들이 원하는 주체성과 자율성, 즉 권한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책임인데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요, 청년 문화공간 느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던 과정에요, 바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주민의 민원도 그들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로 주민 거버넌스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즉 매주 수요일마다요, 공간 앞에서 주민들과 같이 느티장을 열고요, 우리 동네 야채 트럭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포럼에요, 발제자로 마을의 통장님과 부녀회장님을 세운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이들은 이 마을에서 사랑둥이가 되었고요. 지금은 이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청년들을 어리게만 생각해야 했던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름에서 오는 충돌인데요. 우리는요, 서로 너무나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에도 다른데 생각은 또한 얼마나 다를까요? 이러한 생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요, 정말 끊임없는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런 대화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행정은 도시 전체를 조망하셔야 되고요. 또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마셔야 됩니다. 또한 주민을 과연 어떻게 결합시킬 것이고, 또한 시민과 예술가에 대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랑 같이 승인받은 예비도시들은요,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동행자입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컨설턴트 분들은요, 정부의 정책의 동향을 파악해 주시고요, 또한 끊임없는 크리틱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다음은 청주 거버넌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청주는 삶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에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먼저 문화를 즐기고 향유하는 시민의 수가 늘었습니다. 또한 주도적으로 문화활동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싶은 시민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요, 크게 세 가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역할은 또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또한 그들 간의 신뢰는 무엇으로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청주는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문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주민으로 살다가 문화 10만인 클럽에 가입을 했고, 내 자신이 문화를 다이어리를 통해서 기록하고 학습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찾는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청주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청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 중년 여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내 아이에게 살아온 청주의 이야기와 앞으로 살아갈 청주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한 아이의 아빠이자 청년 활동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이러한 변화는요, 4년 만에 변화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또한 어떤 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경험을 했고 함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믿기에 반드시 극복해낼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두가 함께 도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보며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